예민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과 함께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감정의 파도를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에 깊이 박힌 과거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몇 년 전에 받은 상처가 마음 한편에서 아프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과거와 미래의 사슬에서 해방시켜주는 열쇠가 되길 바랍니다. 예민한 분들이라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몇 년 전에 직장 동료가 회식 자리에서 던진 한마디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너는 일 처리가 좀 느린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순간의 당황스러움과 수치심이 마치 어제 일처럼 느껴지죠. 그 이후로 새로운 업무를 맡을 때마다 그 말이 떠오릅니다. 혹시 내가 정말 느린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실제로는 여러분이 충분히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마디가 자꾸만 발목을 잡습니다.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몇 달 후에 있을 회사발 때문에 벌써부터 잠을 못 이룹니다. 만약에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사장님이 실망하시면 어떻게 하지? 동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면 어떻게 하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머릿속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상상하며 괴로워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더욱 심해집니다. 낮에는 바쁜 일상에 묻혀있던 생각들이 일시에 몰려옵니다. 10년 전에 친구와 다투고 헤어진 일, 5년 전에 부모님께 상처드린 말, 2년 전에 놓친 기회들. 마치 오래된 상자를 뒤지는 것처럼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하나씩 튀어나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미래로 생각이 점프합니다. 앞으로 나이 들면 어떻게 하지?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어떻게 하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현재를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몸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헤매고 다닙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어제의 실수를 후회하고 내일의 걱정을 하고 있죠. 특히 예민한 사람들은 이런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걱정을 더 오래 더 깊이 간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로 뭘 그래? 다 지나간 일인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걱정해서 뭘 해? 라고 말해도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생생하고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더욱 비난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집착을 못 버릴까? 왜 나는 이렇게 놓아주지 못할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잊고 사는데 나만 이상한 건가? 이런 자책이 더해지면서 고통이 배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집착하는 것도 놓아주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뇌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특성이며 특히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깊은 지혜와 현대 과학의 발견을 통해 이런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집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착은 좋은 것에 매달리는 것만이 아니라 나쁜 기억이나 부정적인 감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심오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사라지고 모이는 것은 반드시 흩어지며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이 무상의 법칙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무리 강한 분노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아무리 깊은 슬픔도 언젠가는 옅어지며 아무리 극심한 불안도 반드시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간단한 진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강물을 보라. 물은 계속 흘러간다. 어제의 물과 오늘의 물이 다르고 오늘의 물과 내일의 물도 다르다. 하지만 사람들은 강에 이름을 붙이고 이것이 한강이다, 이것이 낙동강이다 라고 말한다. 실제로는 매 순간 다른 물이 흐르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 비유에서 강물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도 매 순간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의 어떤 순간을 붙잡고 내 마음은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고정시켜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뗏목은 그를 안전하게 강 건너편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뗏목에 너무 애착을 가져서 강을 건넌 후에도 뗏목을 등에 지고 다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뗏목은 강을 건널 때만 필요한 것이다. 강을 건넌 후에는 뗏목을 놓아두고 가야 한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마찬가지다. 그 순간에는 필요했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놓아주어야 한다. 경전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명한 사람은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게 산다. 이 말씀은 2500년 전에 하신 것인데 마치 현대인의 고민을 정확히 꿰뚫어 보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이렇게 말하라. 생각이 왔구나. 생각이 머물고 있구나. 생각이 가는구나. 마치 손님을 맞이하듯이 생각을 맞이하고 손님을 보내듯이 생각을 보내라. 특히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는 이런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살에 맞은 사람이 계속해서 누가 나를 쏘았는가? 왜 나를 쏘았는가? 어떤 화살로 쏘았는가를 따지고 있으면 화살을 뽑을 수 없다. 먼저 화살을 뽑고 상처를 치료해야 한다. 미래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준다. 하지만 씨앗들어 빨리 자라라, 빨리 자라라고 재촉하지는 않는다. 그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나머지는 자연의 법칙에 맡긴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런 실용적인 조언도 주셨습니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흘러갈 때는 호흡으로 돌아와라. 호흡은 항상 현재에 있다. 들숨과 날숨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온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서 지혜를 얻지만 상처에 매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도 변한다는 뜻이다. 지금 아프더라도 그 아픔은 영원하지 않다.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 이제 현대 뇌과학과 심리학이 발견한 집착의 메커니즘과 그 해결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먼저 우리 뇌가 왜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네거티비티 바이어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을 더 강하게 기억하고 더 오래 간직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이는 생존에 유리한 특성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더 잘 기억해야 같은 위험을 피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특성이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뇌 영상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기억을 떠올릴 때 편도체와 해마가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감정을 처리하는 부위이고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이 두 부위가 함께 활성화되면서 부정적인 기억이 더욱 생생하고 강렬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특히 트라우마나 강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경우 뇌는 그 기억을 미해결 파일로 분류해서 계속 신경 쓰게 됩니다. 마치 컴퓨터가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아가는 프로그램처럼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 기억이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걱정도 뇌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시뮬레이션 기계라고 불릴 정도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 능력이 과도해지면 걱정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전전두엽의 과도한 활성화가 이런 걱정 루프를 만들어냅니다. 한 가지 걱정이 시작되면 만약에, 그러면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끝없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뇌의 가소성 때문에 이런 패턴들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챙김 명상과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뇌의 구조와 기능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수용 전념 치료에서 강조하는 심리적 유연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있어도 그것에 매이지 않고 현재의 가치 있는 행동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신경 가소성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사고 패턴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새로운 길을 내는 것처럼 기존의 집착 패턴 대신 놓아주기 패턴이 더 강화되는 것이죠. 스트레스 호르몬 연구도 흥미롭습니다. 과거나 미래에 몰두할 때는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지만 현재 순간에 집중할 때는 코르티솔이 감소하고 대신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최근의 신경과학 연구에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뇌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네트워크인데 주로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활동을 담당합니다. 명상이나 마음챙김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면 이 DMN의 과도한 활성화가 줄어듭니다. 즉, 뇌가 과거와 미래를 헤매는 시간이 줄어들고 현재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런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주문을 활용하세요.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거나 미래의 걱정이 시작될 때 속으로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해보세요. 이 간단한 문장은 페르시아의 옛 속담에서 나온 것인데 솔로몬 왕도 반지에 새겨서 항상 보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 이 고통스러운 감정도 지나갈 것이다. 지금 이 걱정도 지나갈 것이다. 지금 이 상황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뇌에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둘째, 543이 기법으로 현재로 돌아오세요. 과거나 미래의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5가지 보이는 것, 4가지 들리는 것, 3가지 만질 수 있는 것, 2가지 냄새 나는 것, 가지 만나는 것을 의식적으로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책상이 보인다, 컴퓨터가 보인다, 창문이 보인다, 컵이 보인다, 펜이 보인다, 에어컨 소리가 들린다,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키보드 소리가 들린다, 내 숨소리가 들린다. 이런 식으로 오감을 통해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셋째, 생각을 구름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세요.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걱정이 떠오를 때 그 생각들을 하늘에 떠가는 구름으로 상상해 보세요. 아, 지금 과거 생각 구름이 지나가고 있구나. 아, 지금 걱정 구름이 떠가고 있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 구름들이 바람에 날려 사라지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중요한 것은 구름을 막으려고 하거나 쫓아버리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두는 것이죠. 넷째,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하루 끝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동료가 웃어주었다. 집에 무사히 도착했다. 같은 것들 말이죠. 감사 일기를 쓰면 뇌가 긍정적인 것들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부정적인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뇌의 습관을 점차 바꿀 수 있는 것이죠. 5째, 만약에 게임을 멈추세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시작될 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만약에 저런 일이 일어나면 하는 생각의 연쇄를 의식적으로 끊어보세요. 잠깐, 지금 나는 만약에 게임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고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 라고 말해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의 85% 이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째, 과거의 상처를 편지로 정리하세요. 계속 마음에 걸리는 과거의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편지를 써보세요. 그때의 감정, 상황, 그리고 지금의 생각을 솔직하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편지를 다 쓴 후에는 태우거나 찢어서 버려도 좋고 서랍에 넣어두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생각들을 글로 표현해서 밖으로 꺼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생각들이 더 이상 머릿속에서 맴돌지 않게 됩니다. 7째, 현재 순간의 작은 행동에 집중하세요. 과거나 미래의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에 집중해 보세요. 차 한 잔 우리기, 방 정리하기, 산책하기, 스트레칭하기 등 간단한 활동들이 좋습니다. 이런 활동을 할 때는 그 활동에만 온전히 집중하세요. 차를 우릴 때는 물 끓는 소리, 차의 향기, 컵의 온기 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부처님의 무상에 대한 가르침과 현대 뇌과학이 모두 같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이죠.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연습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3, 4주 정도 꾸준히 실천하면 생각 패턴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강한 거리두기는 생존 전략이다. 경계 설정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민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과거와 미래의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으시고 현재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보세요. 여러분의 예민한 마음이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